자, 그러면 이제 5-6 점프 투 파이썬의 요 표준 라이브러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이 앞에 표준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뭐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전 세계 파이썬 고수들이 만든 유용한 프로그램을 모아 놓은 것이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썬 이제 설치할 때 이렇게 이제 제공되는 그런 이제 그 주로 많이 쓰는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이제 라이브러리가 많아요. 파이썬은 특히 라이브러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라이브러리를 다 뭐 알 필요는 없고요. 근데 우리 쇼핑하듯이 뭐 1층에 뭐 있다, 2층에 뭐 있다 하듯이 한번 이렇게 쭉 봐놓고, 내가 프로그램 할 때 내가 이거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고 라이브러리 중에 요거 하는 라이브러리 있던데 그 부분은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다른 언어하고 마찬가지로 기본 문법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 알 필요는 없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그 부분만 가져와서 그냥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거나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이제 프로그램 만들 때 필요한 것들 라이브러리 목록 찾아보고요. 그래서 이제 골라서 이제 쓸 줄 아는 정도, 그 정도만 되면 되죠. 그래서 지금 환경은 너무 파이썬 쪽에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인공지능 쪽의 기본 언어가 파이썬으로 이제 쓰기 때문에 뭐 도움 얻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파이썬에서 내가 이런 프로그램 만들 건데 어떤 라이브러리에 뭐 어떤 기능을 사용할지 뭐 알려줘 한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또 그런 이제 모듈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예제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또 만들어 줄 거고, 그죠? 접근하기 쉬우니까. 그럼 이제 밑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이번 이제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는 파이썬을 설치할 때 자동으로 이제 설치되는 라이브러리고요. 그리고 뭐 sys, 뭐 re라는 모듈이 있는데 이런 이제 어, 표준 라이브러리가 이제 중요한 라이브러리 중에 이제 하나고,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이런 sys나 re라는 모듈,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sys나 re라고 하는 모듈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목차가 나오는데요.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이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라고 하면 모듈들을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걸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모듈, 패키지 개념, 뭐 임포트해서 쓰는 거 다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기능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이제 그때그때 가져다 쓰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목차가 1번부터 해서 데이트 타임, 데이트, 다음에 타임, 아래 이제 하위, 여기서 타임, 뭐 로컬 타임, 돼서 쭉 있고, 슬립 타임, 슬립도 있고, 그죠? 매스, 수학 관련된 거겠죠? 매스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랜덤, 이게 난수 구하는 거고요. 이터 툴즈,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게 몇 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펑션 툴 시작하는 거, 오퍼레이터, 또 이제 또 sh 이제 util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grap이라고 하는 그럴게요. 그다음에 이제 pickle, 그다음에 이제 os, zip 파일, 그다음에 threading, temp 파일, 뭐 traceback, JSON. JSON은 파이썬 할 때 이제 뭐 우리가 다른 쪽에서도 JSON 포맷 많이 쓰죠. JSON 객체, 자바스크립트 할 때 JSON 객체, JSON 뭐 문자열, 자바스크립트 할 때도 봤습니다, 그죠? jQuery 이용해서 에지스 그런 비동기 이제 또는 이제 통신 할 때 JSON 포맷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개념은 다 했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이제 JSON 사용하는 거, URL 라이브러리
웹브라우저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그래서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이제 기능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트 타임 날짜하고 관련된 거겠죠. 데이트 타임 점 데이트 이렇게 돼 있고요. 데이트 타임 점 데이트. 이건 이제 연원일로 날짜를 표현할 때 쓰는 합수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이제 다룬다 하면 요거 이제 쓰시면 된다 그러죠. 데이트에 있는 그래서 요거는 언제 쓰는지 이렇게 보면은 언제 이렇게 만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며칠자가 되면 이게 이제 만난 지 며칠이 되는지 뭐 이런 거 D-Day 같은 것도 계산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사귀기 시작한 날짜 뭐 무슨 요일일까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고 요일 특정 날짜의 요일 같은 것도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날짜 뭐 연산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요거 이제 그 모듈을 임포트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냥 그 표준 라이브러리는요 임포트해서 그냥 가져와서 쓰면 됩니다. 왜 표준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설치될 때 특정 이제 경로에 표준 라이브러리 다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 명령만 쓸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임포트 데이트 타임 하면 데이트 타임 모듈을 임포트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트 타임 이제 모듈 임포트 해서 여기서 이제 데이트 타임 모듈에 이제 데이트 이제 함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객체 만들 때 생성자처럼 요거 이제 메소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데이트에다가 2021년 12월 14일 해서 요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데이 1이라고 하는 데이터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날짜를 주고 이렇게 이제 요 연월일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변수에다가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연월일 요게 이제 인수라고 하는 거죠. 매개 변수 파라메터. 그래서 데이 1과 데이 2라는 데이터 객체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데이터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연산도 가능하다는 거죠. 데이터 객체 기율이. 그래서 데이 2, 그러니까 2023년 4월 5일에서 2021년 12월 14일을 이렇게 빼면 요 날짜도 빼서 연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빼기 연산을 해서 이제 diff라는 곳에 이제 그 결과값이 이제 할당이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diff의 days라고 하는 속성값을 이제 출력을 하면은 477일. 그래서 이 2023년 4월 5일과 2021년 12월 14일의 날짜 차이는 477일이다. 그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뺄셈에서 날짜 데이트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데이터 객체 가지고 있는 날짜를 가지고 날짜 가지고 이제 이렇게 뺄셈 연산도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 객체를 데이트 타임점 데이트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요.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weekday 함수를 사용하면 해당 요 날짜에 대한 요일을 리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요일은 자바스크립트처럼 실제 이제 요일 문자일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숫자가 나옵니다. 요일에 해당하는 숫자. 그래서 0이 월요일이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 7 요일까지 있으니까 0에서 6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0은 월요일이고 6은 일요일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리턴 때는 숫자가 0에서 6까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weekday 써서 0에서 이제 6까지의 요일 숫자 값을 리턴하는 것도 있고 비슷한 건데 ISO weekday라고 해서 앞에 ISO가 붙었죠. 얘를 쓰면은
월요일이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부터 시작하도록.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일까지 이제 이렇게 1년 번호로 이제 1부터 해서 7까지 이렇게. 그래서 위크데이는 0부터 6까지 요일 값을 리턴하고, ISO 위크데이는 1부터 10까지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편한 거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쓰든 이걸 쓰든 상관없는데, 기준되는 이제 시작 월요일에 번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위크데이는 배열처럼, 배열이 이제 0번부터 인덱스가 번호가 붙여져 있죠. 그래서 위크데이는 월요일이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ISO 위크데이든 뭐 위크데이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쪽에 볼게요. 시간 관련된 모듈입니다. 타임. 그래서 위에 날짜 관련된 거는 데이트 타임 점 데이트. 그래서 데이트 타임에 데이트 이렇게 이제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해가지고요. 날짜 연산을 했고 요일도 추출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 관련된 거는 이제 모듈 중에서 타임이라는 모듈을 이제 쓰시면 된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이게 모듈 이름이죠. 그래서 임포트 타임 하면 타임이라는 모듈을 임포트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듈을 임포트 한 다음에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실행할 때는 모듈 이름 점 함수 이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 모듈에 점 타임 함수를 실행하면 시간 값이 타임 스탬프라고 아실 거예요.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지나온 그 이제 흐른 그 초를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점 타임이라고 하는 타임 모듈에 타임이라는 함수는 이제 UTC 기준으로 이게 이제 UTC가 요 약자입니다. Universal Time Coordinate. 그래서 협정 세계 표준시 UTC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타임 스탬프라는 거. 그래서 이 초값만 알면요, 이제 이거를 초를 분으로 환산하고 뭐 분을 뭐 시로 시간으로 환산하고 시간을 일로 환산하고 일을 월로 환산하고 월을 연 단위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타임 스탬프를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임에 로케일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여기 타임점 이제 로컬 타임이라고 되죠. 로컬 타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서 나왔던 타임 스탬프 타임 모듈의 타임 하고 좀 이제 비교해서 요거는 이제 실수값을 이용해 가지고 연월일을 10분초 이제 형태를 바꿔주는 그런 이제 함수다. 그래서 요 지금 타임 스탬프 값을 이제 요런 연월일 10분초 형태로 바꿔주는 이제 함수가 로컬 타임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10분초 연월 형태로 그 날짜를 보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타임점 로컬 타임이라는 함수 안에다가 타임점 타임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시간 시스템에 현재 시간을 읽어와서 연월이 10분초 형태로 이제 출력을 해주겠죠. 요거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형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준다. 그래서 연월일 또 시간 분 초. 그다음에 이제 요일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자 여기서 ASC 타임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요거는 위에서 이제 로컬 타임, 요런 이제 형식으로 바꿔줘. 원어원 11초 바꿔주는 함수가 있었는데, 얘가 반환한 튜플 형태의 값을 인수로 받아서 이제 날짜 시간을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반환해 준다. 그래서 요런 형태로 출력한 거를요, 연월일, 시분초 이렇게 구분해서 여기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죠. 요런 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요런 형태, 이게 이제 연도고, 그러니까 날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시간이 이렇게 또는 이런 형태로 출력해 주는 게 SC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임 함수를 여기에 타임.로컬 로컬 함수에다가 로컬 타임이라는 함수에 넣고 이걸 다시 이제 st 타임이라는 함수에 이제 넣으면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타임 모듈에 c 타임이라는 함수입니다. c 타임.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지금 작성했던 거, 우리가 요 시간 날짜 시간 형태를 보기 위해서 상당히 긴 명령문을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함축적으로 간단하게 그냥 타임.c 타임 하면 요거와 같은 결과를 이렇게 출력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일이 없겠죠. 근데 이제 다른 소스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그 결과물은 이런 형태로 이제 원한다 하면 그냥 타임 모듈에 C 타임 사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이게 이제 타임 맥 모듈인데요. 이건 이제 스트링 포맷 타임이라고 해서 스타프 타임 인데 스트링 포맷.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시간에 관계 있는 것을 세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포맷 코드, 이제 우리가 포맷 문자를 써 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자 열로 이제 출력을 할 때 그 포맷을 딱 정해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포맷 문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포맷 코드. 그래서 타임점 스트링 포맷 타임이라고 함수 앞에는 출력할 형식의 포맷 코드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뒤에는 그 앞에서 우리가 시간 타임점 로컬 타임 해서 이제 시간을 날짜 시간을 이렇게 주시면 요거를 이제 앞에 있는 포맷 코드로 이제 변형을 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로컬 타임까지는 위에 로컬 타임까지는 이런 형태로 이제 출력이 되겠죠. 로컬 타임까지는 이런 형태로 되는데 요거를 이제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뭐 딱히 뭐 특별한 형태가 아니면 그냥 c 타임이라는 함수 쓰면 우리가 연도 연월일 뭐 시분초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이제 형태의 포맷으로 보고자 하면은 이런 이제 포맷 코드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 뒤에 이제 소문자 A, 대문자 A 있는데 요일, 요일 쓸 때 A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A는 자 줄임 요일, 먼데이에서 먼만 나오죠. 그래서 그냥 A는 전체 요일 출력하는 거고요. 단어를 다 출력을 해주죠. 그 다음에 달 출력할 때 소문자 B는 제뉴얼에서 젠만 출력되고 그냥 대문자 B 하면 제뉴얼이. 포맷 코드를 다 외우시려고 그러면 못하고 그냥 찾아서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죠? 검색해서 보시면 될 거죠. 자, 소문자 C 이거는 이제 날짜와 시간을 출력하는 겁니다. 날짜와 시간 기본 이제 형태고요. 소문자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을 이제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자, 1을 출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H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출력을 합니다. 24시간 출력되고요. 00시부터 23시까지. I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12시간 출력 형태로
출력해 줍니다. 01부터 12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리스트로 형태로 이게 대괄호로 되어 있는데 01부터 31일까지, 00시부터 23시까지, 01시부터 12시까지 출력한다.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소문자 이제 J는 1년 중에 누적 날짜, 오늘이 1년 중에 며칠이냐, 그걸 이제 1일부터 366까지 되어 있네요. 그리고 M, 소문자 M은 달을 이제 출력해 주는 거고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있죠. 분은 1초부터 59분까지 60분이 이제 1시간이기 때문에 요 범위에서 대문자 M 하면, 그래서 이제 소문자 M은 달이고요. 대문자 M은 분이기 때문에 이거 좀 차이가 납니다. 그죠? 하나는 달을 출력하는 거, 하나는 분을 출력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P 소문자는 AM, PM 이제 그 오전, 오후 출력할 때 이제 쓰는 겁니다. 대문자 S는 이제 초를 출력할 때 쓰는 거고요. 00초부터 59초까지. 대문자 U는 1년 중 누적 주 몇 주째냐 하는 거죠. 일요일이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1년 중 몇 주냐, 몇 주째냐. 그래서 보통 뭐 한 달에 한 4주 정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문자 W는 숫자로 된 요일.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하는 거. 지금 요거는 조금 다르죠. 얘는 이제 0부터 0이 요거는 이제 일요일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좀 표기하는 게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6이 토요일이고, 그러면 이제 월요일이 요거는 1일이 되겠죠.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W는 1년 중 누적 주. 요거는 이제 월요일 기준이 다릅니다.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 시작. 그 다음에 이제 X, 요거는 이제 현재 설정된 지역을 기반한 날짜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X는데 이제 대문자는 현재 설정된 지역에 기반한 시간을 출력해준다. 소문자 X는 날짜, 대문자 X는 시간을 출력해준다. 그 다음에 대문자 Y는 연도만 출력할 때, 대문자 Z는 시간대 출력, 대한민국 표준시, 타임존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시간, 타임존이라고 하는데 시간대. 그러니까 어차피 뭐 지구는 둥글고, 그죠? 나라가 다 이렇게 그 지구 위에 이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15도마다 360도 면은 한 바퀴가 15도마다 1시간 차이 나죠. 그래서 이제 어느 타임존인지 이제 보여주는 거고, 퍼센트 하면 퍼센트 문자를 출력하는 거고요. 퍼센트 소문자 Y, 여기 이제 대문자 Y는 연도를 출력했는데, 소문자는 세기 부분을 제외한 연도를 출력해 준다. 두 자리 연도. 그래서 스트링 포맷 사용해서 이거 얘입니다. 그래서 퍼센트 %X와 퍼센트 %C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날짜를 이제 출력을 하고, 날짜와 시간을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다 사용하지 않겠죠. 딱 몇 가지만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코드를 패턴처럼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슬립이 있는데, 슬립은 이게 이제 그 시간을 지연시킬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부 설명이 안 돼 있네요. 안 돼 있고,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루프를 실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제 요 슬립, 지금 이제 1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1초 동안 지연시켜 주는 겁니다.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하고 1초 동안 딱 대기하는 거예요. 얼음 되는 거예요. 얼음. 그래서 프로그램이 아무리 빠르게 동작하고 싶어도 포문에서 얘 실행하고 그 다음에 얘 실행할 때는 무조건 1초를 여기서 지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1초가 지나가면 그 다음 이제 명령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초 간격으로 0에서 9까지 이제 숫자를 이제 여기 출력하는 거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1초마다 하나씩 숫자를 출력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슬립 값을 1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 모듈의 슬립 함수. 자, 요 이제 인수는 실수 형태로 이제 쓸 수도 있다. 이러면 1초고요. 0.5를 넣으면 0.5초가 되는 거고, 예, 실수값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너무 빠르게 실행이 된다. 만약 게임을 만드는데 게임이 너무 빠르게 막 진행이 돼요. 게임이 너무 빠르게. 그럼 내가 이거 게임을 좀 느리게 동작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쓰시면 됩니다. 타임점 설비에서 여기 이제 초값을 밸런스 조정한다 그러죠. 네. 그래서 주시면은 느리게 이제 동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이 다 됐고요. 아래쪽에 이 내용은 매개변수 값 없이 그냥 타임 함수 사용하는 예가 나와 있습니다. 팁으로 이렇게. 그래서 타임.local time, 타임.asc time, 타임.string format time 이런 이제 함수처럼 자 입력 인수 없이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입력 인수 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현재 시각을 기준으로 함수가 실행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타임.local time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매개변수 값이 없이 실행하면 현재 날짜가 출력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SC 타임 하게 되면 현재 이제 요 시계 시간값을 가져와 가지고 연도와 시간값을 이렇게 문자열로 잘 출력을 해줍니다. 포맷 이제 여기 스트링 포맷 타임이라고 했어요. %C 해가지고 날짜와 이제 시간을 이렇게 이제 출력할 수도 있고 기본으로도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날짜 관련된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관련된 그런 이제 함수들 mass.gcd라고 되어 있는데 요 gcd 함수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 greatest common divisor 약자로 GCD라고 지금 최대 공약수 구하기 함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수학과 관련된 프로그램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뭔가 처리하는 걸 한다 그러면 요 이제 이런 이제 함수들을 찾아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 공약수 설명이 나와 있죠. 두 수 이상의 여러 수의 공통된 약수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약수 중 가장 큰 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30과 15의 약수는 뭐냐? 1, 3, 5, 15가 된다. 여기서 최대 공약수는 15다. 그래서 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함수가 GCD. 그죠? 그래서 15 곱하기 2 하면 30 나오고요. 15 곱하기 1 하면 15가 나오죠. 최대 공약수. 이런 약수 중에서 제일 큰 거. 그래서 요런 거 문제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요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LCM이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LCM.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것도 3.9 버전부터 파이썬 이제 에서 지원되는 거고, 최소 공배수 설명입니다. 공통 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3과 5의 최소 공배수는 이제 15다. 그래서 요 15라는 최소 공배수, 두 수의 공통 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수를 최소 공배수라고 하고, 요 최소 공배수 구하는 함수입니다. LCM. 잘 쓰진 않겠죠. 프로그램 하실 때 저도 이게 수학 관련된 맥스, 민, 최대값 구하고 최소값 구하고 이런 거는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프로그램 회사 중에 학습지 그러니까 온라인 학습지 프로그램 작성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학습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문제 작성해서
뭐 수학 문제 이렇게 내고 뭐 고정된 문제가 아니라 동쪽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그런 형태 이제 프로그램 학습용 프로그램 만들 때 뭐 이런 거 쓰겠죠. 자, 그다음에 그 랜덤, 랜덤, 난수 구하는 건데 이거는 언어마다 다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랜덤은 0.0 시수 0.0 이상 1.0 미만의 이제 시수 사이의 값을 난수로 발생시켜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랜덤 모듈을 이용해서 임포트 랜덤 한 다음에 랜덤 모듈에 랜덤이라는 메소드 이름 똑같습니다, 그죠? 랜덤 모듈 안에 있는 랜덤 함수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랜덤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행할 때마다 이게 값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매개변수 값 없이 그냥 쓰면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정수 값을 이렇게 1과 10을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시작 값, 끝 값을 넣으시면 요 사이에 있는 난수 값이 리턴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난수 값을 실수 값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이제 정수 값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랜덤이 아니고 랜덤 아인티죠. 랜드 아인티라고 하는 정수 형태의 그 난수 값을 발생시키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요 상단에 있는 형태처럼 요런 이제 이게 자바스크립트나 다른 언어에도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대로 쓰지 않고 가공 처리를 했었죠. 그러니까 난수를 발생된 어떤 이제 범위라든지 이런 거 자릿수 같은 거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가공 처리 수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걸 썼는데 요거는 그런 수식 필요 없이 난수 시작값과 끝값만 넣어주면 요 이제 사이에 있는 값을 조수값을 난수로 발생시켜 가지고 출력해 줍니다. 자, 1에서 10 사이 조수값 난수 발생시켜서 랜드 아인티 1,3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1에서 55 사이의 조수값 난수값 발생시킨다 그러면 값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1,55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이제 랜덤 모듈 사용해서 뭐 함수를 재미있는 함수를 하나 만들자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실행 결과 보면 2, 3, 1, 5,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보면은 랜덤 모듈을 임포트하고, 자, 함수를 이렇게 하나 정의를 해놨죠. 랜덤 팝이라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받습니다. 받는데,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 설명드렸습니다. 네임이라는 변수의 값이 메인이냐, 밑줄 메인, 밑줄 밑줄하고 같으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재 파이썬 파일에서 실행할 때는 얘가 true가 되고요. 다른 파이썬에서 이 모듈을 임포트해서 쓰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실행이 안 되죠. 그래서 요 지금 현재 보는 이게 랜덤 팝 여기 안에서는 얘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리스트를 이제 5개 1부터 5까지 요소로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while문 사용했죠. while문 데이터 이렇게 이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이걸 이제 프린트를 하는데 랜덤 팝이라는 위에 선언되어 있는 이제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거죠. 이때 이제 데이터 값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 값을 이렇게 넣게 되면 리스트 얘를 가지고 가겠죠. 그러면 이제 랜드 int 사용해서 0에서부터 length 사용해서요. 요 데이터 딕셔너리 뭐 우리 자료 구조 이렇게 딕셔너리도 있고 투플도 있고 리스트도 있는데 이 리스트는 그냥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배열의 길이 리스트의 이제 길이 5죠. 5에서 1을 빼면은 4가 되겠죠. 그래서 0에서 4까지 요 사이에 이제 난수값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넘버에 집어넣고요. 이렇게 이제 이 넘버를 어떻게 이용했느냐? 요 데이터라는 요 리스트죠. 리스트에 팝이라는 게 이제 데이터 꺼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넘버가 가리키는 인덱스 위치에 데이터를 하나 꺼내오는 팝
실행하는 건데 이거죠. 예, 5개의 요소가 있으니까 인덱스가 0번부터 4번까지 있겠죠. 그래서 0에서 4번까지의 난수를 발생시켜 가지고 아무거나 여기서 하나씩 꼭 이제 가져오는 거죠. 꺼내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리턴을 하게 되면 예,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 팝은 이 요소가 하나씩 이게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하나씩 가져가는 것 같은 거예요. 예. 하나 읽어간 거는 여기서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실행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또 추가돼서 실행할 때 예, 여기 이제 요소 하나가 빠지고 이제 4개의 요소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4개의 요소니까 예, 0에서 이제 4 빼기 1에서 3까지 이 인덱스 중에서 또 예, 이제 인덱스 값을 또 넘버 값을 이제 예, 단수로 발생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숫자를 쫙 넣어주면 여기서 무작위로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출력해주는 예,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응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이제 그 이름을 이게 숫자 대신에 이름을 넣어가지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이 20명 있는데 5명 뽑아가지고 예, 상품을 준다. 그러면 5명만 뽑도록 이제 뭐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겠죠. 무작위로 5명 뽑기. 근데 요거는 그 안에 요소 개수만큼 하나씩 순수도 다 뽑는 거고요. 5명만 뽑으려고 그러면 카운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5개째 딱 뽑혀진 다음에는 이제 중지될 수 있도록 브레이크 걸어주면 되겠죠. 예, 그런 이제 예제를 예, 난수 사용해서 활용을 한 거죠. 이런 거 만들 때 참 재밌었다 그죠? 예, 이런 거 기초 문법 배우고 기본하고 예. 그래서 여기 하여간 밑에 이런 내용은 이제 설명이고요. 예, 여기 이제 랜덤 팝이라고 하는 방금 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리스트 항목에서 무작위로 이제 어떤 이제 값을 이제 이렇게 출력하는 건데 썩는 것도 가능하죠. 이거 이용하면 예, 이렇게 이제 무작위로 추출한 거를요 다른 이제 리스트에다가 집어넣어 보면 되죠. 여기 이제 보면 예, 요 랜덤 사용해서요. 예,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얘를 사실은 여기 지금 결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를 받아서 리스트로 만들면 예, 그게 이제 기존에 예, 요 데이터를 예, 썩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근데 이렇게 또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걸 또 이제 만약에 데이터를 썩을 때 무작위를 썩을 때 쓸 수 있는 또 샘플이라는 함수를 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만 알면 우리가 없는 어떤 이제 그런 기능들도 이렇게 이제 함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앞에 거. 그래서 요 샘플 함수 사용해서 그래서 랜덤.샘플을 하면 되는데 요게 이제 섞고자 하는 예, 그런 이제 그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 랭스 길이 개수 요소의 개수를 이제 넣어주면은 예, 이제 섞어줍니다. 그래서 랜덤 모듈의 이제 샘플 함수는 두 번째 인수는 무작위로 추출할 원소의 개수를 이제 넣어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예, 데이터 리스트 무작위로 이제 3개를 추출해서 반환해 준다. 요거는 이제 원본 그대로 다 추출해서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예, 데이터 값을 썩을 때 예. 요거 게임 같은 거 할 때 우리 게임에 보면 카드 게임 있죠. 카드 게임 뭐 우리 이제 화투 뭐 그런 그 뭐 고스트 게임이라든지 카드 게임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그 패 썩잖아요. 그 섞을 때 이제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예, 예, 이런 게 써가지고 이제 패를 이제 섞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여기까지 이제 아까 이제 랜덤.샘플 함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밑에 또 많은 이제 이렇게 또 기능들이 있는데 예, 여기까지 오늘 여기 지금 랜덤에 예, 요 샘플 자고요. 아, 요건 안 있네. 요 랜덤의 초이스. 예, 요거. 예, 랜덤 초이스는 예, 그래서 그 자, 입력으로 받은 리스트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만 뽑을 때 예, 요것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에서 랜덤 초이스 데이터 하면은 하나만 뽑아주는 거죠. 예.
그래서 데이터 리무브에서 넘버 해당 거 지우고 예, 또 넘버를 리턴해주고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초이스 예, 랜덤 초이스와 랜덤 예, 샘플까지 예, 있습니다.